네. 자, 미국과는 약간은 다른 움직임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조심하고 또 체크를 해야겠죠. 자, 오늘도 이슈 플로우 들어갑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호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의 베이스, 꿈의 배터리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과연 2억 가나 이런 얘기가 주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로모픽 또 AI 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는 나라하고 대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별적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또 안 가니까 또 조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께서는요? 네, 정부까지 밀어준 차세대 꿈의 배터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반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어떤 일정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였죠. 예,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배터리 3사와 이제 정부 이제 인사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좀 했는데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투자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게 2028년까지 전고체랑 리튬 메탈, 리튬황 등 유망 배터리 개발에 향후 5년 동안 1,17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 그 보도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말에 좀 나왔던 일정으로 네. 그래서 배터리 쪽, 전고체 쪽이 어제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뭐 관련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황화리튬 관련주인데 그것이 이제 경고 예정으로 이제 뜨다 보니까 다른 뭐 한농화성이나 뭐 기타 그런 종목들이 네. 오늘 좀 강세인 그런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또 산업부의 이제 발표 내용을 좀 보니까 요런 이제 설비 투자, 연구개발 같은 거에 이제 들어가니까 즉 설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저희 배터리 3사도 이제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좀 한 것이 네. 같이 좀 이제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9조 원 이상의 자금 이제 설비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에 이제 투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엔 설비 투자에만 7조 1천억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예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터배터리 2024 저희가 다뤘던 네, 맞아요. 그거 이후로 이제 뭔가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민관 자체 그리고 민관이 이제 협동해서 차세대 배터리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좀 부각이 돼서 오늘 한농화성이 좀 강한 모습이고 기타 이제 뭐 필에너지와 같은 그런 장비주들도 가는 게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간밤에 또 이제 세계 리튬 1위 기업이죠. 앨범알이 또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도 저도 뭐 지오리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느낌인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액면 분할 이슈하고 코스피 이전 상대 이슈가 각각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순환매적으로 한번 또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또 전고체 쪽이 조금 이제 밀리니까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도 산업부에서 얘기 나왔거든요. 아,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군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LFP 배터리 쪽도 뭐 탑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었고, 네.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업. 여기에 이제 2027년까지 4년간 282억 정도, 뭐 그렇게 높은 그 상당한 투자 금액은 아닌데, 네. 요 지원 관련해서 뭐 애경 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애경 케미칼 요런 쪽도 괜찮고, 저는 또 이번에 본 것이 고속 충전하면 실리콘 응급제 쪽이거든요. 네. 그쪽이 이제 도전제 관련해서 이제 뭐 제이오도 오늘 상승이 나오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것들 상승이 좀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소재 쪽도 그렇고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제 이런 순환매를 생각했을 땐 저희 뭐 우리 양극재 쪽도
한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박스권에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만 괜찮으면은 이런 종목들도 양극재 쪽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순환매적으로 보시면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얘기하실 때 선별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수에 따라서 선별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지수가 좀 받쳐줘야 돼요, 우선. 받쳐줬어. 그게 전제 조건이고. 예, 받쳐주면서, 예, 또 전고체 쪽이 좀 가다가, 네. 또 오늘 또 실리콘 응급제 쪽이 가거든요. LFP 배터리 쪽도 또 가고, 네. 또 오늘 또 이제 같이 양극재 쪽이 또 가니까, 이게 동반해서 같이 가기보다는 좀 한쪽이 좀 강하면 이쪽은 좀 안 가다가, 예, 그 다음번 타이밍 가고 하니까, 그런 순환매적인 걸 생각하시고 차라리 좀 낮은 그런 종목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네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좀 눌려있을 때 한번 보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지수와 연동해 가면서 보셔야 될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자, 이어서 팀장님 들어가 보겠는데요. 정부까지 밀어준다. 뭔가 글로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국내적인 분위기가 좀 합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것도.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때 2023년 하반기에서는 지금 이 바닥일까 좀 긴가민가 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1월 상반기에는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한 50%는 바닥 같다 그렇게 판단했었고 2월 중순부터는 거의 75% 이상 바닥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네. 우리가 아는 양극재나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슈의 이제 중앙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지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리콘 음극재나 도전재 그다음에 과거에 살짝 좀 단기적인 차익으로 나왔던 2차 양극재 기업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2차 전지하면 빠지지 않는 긍정론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사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수익을 내는 건 쉬운데 빨리 많이 수익 내는 게 어렵다. 그래서 맞아요. 2차 전지는 정말 소외된 종목들, 이제 우리가 양극재나 뭐 실리콘 음극재나 전액 이런 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전액이랑 분리막 쪽이거든요. 근데 전액 같은 경우는 엔캠이 워낙 잘 가고 있고 우리가 아는 다른 종목은 뭐 후성이나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할 뿐이지 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점을 다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액이랑 분리막을 살 바에는 양극재, 리튬, 실리콘 음극재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랑 CNT 도전재를 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랑 전액 관련해서는 이 경쟁력이 워낙 진입 장벽이 높은 건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몇 개 종목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을 살 메리트가 딱히 없어요.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사에서 2024년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고 그 근거로는 미국에 증설해놓은 공장들이 올해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샀다라고 판단되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후성이나 천보 이런 종목들은 리포트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어차피 자금이 많으니까 그중에 정말 손톱만큼만 사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내가 나중에 정말 2차 전지가 너무 다 올라서 살 게 없으면 그때 사면 되지 지금 이제 좀 시장의 중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사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를 석 달 이상은 볼 거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전고체 쪽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삼성 SDI나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우리가 장비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제조하는 장비,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눌림목을 만들고 있거나 아직 거래대금은 뭐 양극재나 리튬만큼 올라오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이 살살 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잘하시는 분들 미래컴퍼니 나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히 사고 있으면서 슈팅 나올 그날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TSI나 아바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팀장님께서는 좀 더 전고체에 집중해가지고 전반적인 밸류체인까지 연결해서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지금 뭐 ETF에다가 그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은 비트코인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1억 돌파 드디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비트코인은 추가 시세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간답니다. 자, 손여로 팀장은요? 네, 투자 전력과 실제 매매는 별개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부터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억 돌파가 뭐 지난 1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됐죠.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거기에 이제 막대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 저희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감기. 맞아요. 반감기가 이제 40여일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트도 보여드렸어요. 반감기 이전에는 무조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시세가 상승이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그때 우리 팀장님과 같이 했었나요? 그때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사시라고 했었어요. 그게 네. 700만 원, 7천, 8천 아니었나 싶은데, 현불까지도 제가 얘기 드릴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이 나면 꼭 이렇게 갭 떴다가 팍 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 두 분께서 그 얘기하셨을 때 그 이후에 보도들이 계속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봐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맞아요. 가더라고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물 ETF 또 승인 이슈가 또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덴쿤이라 그래갖고 이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업그레이드도 지금 이제 내일인가 오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네. 또 영국에서도 ETN 이제 가상화폐 기반 ETN 이제 거래 이제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관련 내용들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상승하면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보는데 네. 가니까 비트코인을 얼마 벌었어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살짝 고점 느낌이 저도 저번에 저희 지난주에도 제가 엔비디아 그 경영진이 2,400원어치 네. 그거를 팔았다고 좀 애매하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 바로 미장에서 또 엔비디아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저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뭐 기사도 많이 읽고 있는데 필연적이라는 것보다 우선 우리가 참고를 해보자라는 관점인 네, 거잖아요. 뭐 인간 예. 지표라는 것도 참고를 해볼 만하고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가 큰 그림 망가진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기세면은 지금 신고가 뚫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차트는 아시다시피 지금 천장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디까지 솔직히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에서 저 뭐 비트코인 얼마 벌었어요 이런 인간 지표의 어떤 좋은 그런 건 것들이 아니에요. 예, 좀 나오는 모습이고 예, 돌아다니시면 아주머니들께서도 여러 가지 비트코인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은 결국 유동성 장세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합니다. 예, 거기다 이제 또 달러도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내리면서 네. 예, 이제 금리 인하 어떤 효과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리도 내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지금 환율도 지금 1,440원에다 1,410원 됐거든요. 네네. 원 달러 환율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디지털 금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 미장에서 금 관련주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내리니까 그다음 디지털 금, 비트코인 가고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요소가 아우러져서 비트코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조심스럽게 좀 더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항상 저희 말씀드리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치면은 아침에 쳤다가 또 갭으로 내려서 항상 이렇게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릴 또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따라가면 안 되고 네. 또 내리면 또 내일 정도 또 내리면은 또 그냥 예 트레이딩적 관점에서 내렸을 때 사시고 예 만약에 갭 뜨면은 팔고 그런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께서는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른 게 있다. 이런 쪽에 한 줄 평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 매매가 좀 힘들어져 가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좀 그 갭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2달 가까이 스탠스가 똑같습니다.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안 쳐다보신 게 맞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과 연관된 거 말고는 이제 뭐 STO나 CBD 속이 안전하다라고 2달 넘게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말씀드린 이유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전문가님하고 이틀 간격으로 같이 머니플로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딱 3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저번 주랑 살짝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트코인 말씀드릴 때, 시세 말씀드릴 때 우리 기술 투자가 음봉이 나올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가 뭐 비트코인 상승이 나온다든가 비트코인 상승을 조금 촉발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이 팔고 밑에서 다시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이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외국인이 계속 핸들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노골적으로 이제 경제방송 잘 말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 수급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당일에는 팔고 나머지 날엔 다 샀다라고 하면은 최근 3거래일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수급은 안 좋은데 추세가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음봉이 빵빵 찍혔으면은 외국인과 기관 내려 찍는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횡보라거나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님 말씀대로 갭 떴다가 음봉. 갭 떴다가 음봉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고 들어가려고 간을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안 내리니까 계속 사 올리니까.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 수급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개인 이제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 투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투자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물렸을 때 내가 말 맞다나 난 마이너스 10% 감내할 수 있어. 이거는 살 때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못 받아내면은 마이너스 10%였던 게 내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되면 괜히 빈정사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차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올라와도 3일 안에 올라오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더리움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월트코인이 업비트에는 없지만 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문가고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적이 없는 관점은 매매 관점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체결 강도나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하는 거는 상승,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자리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뉴스에 의존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우리 전문가님 좋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섹터가 우상한다는 가정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네오이즐 홀딩스나 위메이드처럼 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나 헥토파이낸셜처럼 실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STO 관련 종목을 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 전략을 좀 잡아드렸고요. 마지막은 뉴로모픽입니다.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네페스아크, 에이직랜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강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반도체 섹터 순환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일관됩니다. 자, 이번 팀장님은요? 네, 긍정적인 반도체 간 키맞추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매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모픽입니다. 네, 뭐 뉴로모픽 관련해 갖고 저희 그 카이스트인가요? 그래서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유해준 PIM 연구센터 이쪽에서 이제 연구팀이 저전력의 거대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AI 뭐 반도체 상봉 트랜스포머를 이제 삼성전자 28나노 공정을 통해서 세계 최초 개발했다. 그 이슈가 그냥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전력 할까요? 왠지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도 느낌이 맞아요. 나고요. 저희 로우 파워라고 LP라고 많이 맞아요. 붙이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전력 칩으로 해서 이제 휴대용이나 뭐 그런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뭐 초소형화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가 뭐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근데 이 뉴로모픽이라는 것은 뭐 인간의 어떤 뇌 구조와 기능을 이제 모방해서 만든 거로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AI 칩의 어떤 그 다음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뭐 저희 아까 2차 전지처럼 저희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속 충전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뭐 CPU에서 이제 NPU 쪽으로 가고 AI 반도체 쪽으로 가고 이제 인공지능 칩까지 뉴로모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가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쪽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HBM 쪽이 좀 너무 강하다가 이제 그쪽이 이제 엔비디아 조정으로 좀 내려오니까 뉴로모픽이 또 그 사이를 좀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CXL도 일정 때문에 조금 튀었다가 그 사이에 이제 조금 공백기, 온디바이스에도 좀 안 가니까 요때 그냥 뉴로모픽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아시다시피 뭐 네페스아크, 자람 테크놀로지, 뭐 NCN 이런 것들이 테마주로서 상당히 뭐 강세인 그런 모습이에요. 틈새 시장으로 또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이는데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너무 상한가로 강하게 가서 시총이 거의 이제 5천억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서
아무래도 뭐 삼성의 뭐 28 나노 공정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삼성향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뭐 관련주 안에서는 뭐 네페스 아크 정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뭐 후발주로 뭐 같은 계열인 네페스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네페스 아크가 조금 아직까지 좀 덜 가지 않았나. 뭐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도 네페스 아크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삼성이면서. 예, 네. 삼성향이니까 이런 쪽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후발로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 봤고요. 이번에는 팀장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맞추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긍정적으로는 반도체 간의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거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포인트는 이제 CXL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히 투자분들한테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매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같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시장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 섹터의 다른 투자 성장 포인트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년 실적이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50%, 200%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4배, 5배 올라온 것이 합리화가 되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가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바닥 대비 뭐 40%, 50%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은 바닥 대비 200%, 300% 올라온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들이 퍼랑 12개월 선행퍼가 리프레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위치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간혹 보면은 뭐 엑시콘이나 네오셈이나 뭐 태성이나 제주반도 이런 종목들 중에 퍼가 리프레시 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퍼가 440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그냥 단순 AI 반도체 나오기 전에 네. 삼성전자나 뭐 SK 기초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퍼가 사실 10에서 1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감을 가지면 퍼가 보통 100에서 한 150 정도까지 가요. 근데 뭐 AI 소프트웨어처럼 약간 무형 아니면 로봇처럼 우리가 실적을 이렇게 지금 가시가 좀 많이 됐지만 그렇죠. 예. 예전에 사실 6개월, 1년 전이면은 사실 감도 안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도체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뭐 칩이 있고 뭐 이거를 처리 속도 빨리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용량을 키운다든가 이걸 뭐 뚫는다든가 묶는다든가 이게 우리 상상이 좀 쉽게 되잖아요. 약간 실체화가 좀 어느 정도 돼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돼 있는 네. 섹터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의 퍼가 400이 넘어간다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이 퍼가 400, 알고 500이다. 가야겠네요. 네, 근데 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감도 안 오니까 뭐 얼마나 세게 부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퍼 400이 승인이 용인이 되려면 실적이 20배가 돼야 됩니다. 지금 퍼가 20인 종목은. 그렇군요. 근데 과연 그 20배가 되겠냐는 거죠. 거죠. 네. 솔직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20%, 30%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4,000%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총대 메고 처음 말할 테니까 네. 그 부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 뉴로모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 300개, 400개 차트를 딱 켜보면 CXL, 온디바이스 뭐 그런 종목들은 다 이미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최고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뉴로모픽은 아직 박스권 중단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자람 테크놀로지랑 네페사크 너무 잘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나는 좀 뒤늦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에이지랜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PER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